우리가 배꼽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고기예요, 고기. 네. 참 재밌죠? 배꼽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육을 더하여 배꼽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소개해 드리는 거는 설문에는 없죠. 안녕하세요. 네, 48번째 강의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부스를 배우실 때마다 모르신 분들은 옛날에 앞에 있는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스를 배워서 그거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부스를 자꾸 결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한자의 실력이 늘으실 거예요. 자, 48번째 강의입니다. 48번째 강의는 이런 글자입니다. 네, 아주 멋있게 써있는 이제 완전히 그려진 소전체예요. 네, 이거는 한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그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형이 이제 이런 문자가 만들어질 때는 처음에는 사물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그 사물을 대체적으로 상형에서 구체적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요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할 제자에다가 자, 우리 배운 게 또 하나 나옵니다.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유튜브에서. 보일 시자. 예. 그러면은 가지런하다는 거하고 보는 게 가지런한 거하고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이 가지런한 거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멋있다라는 거 이제 보여주셨죠. 이 그림을 말하자면 상형된 걸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합니다. 뭐가 가지런한 건지 이런 말입니다. 가지런할 쟤는 이렇게 쓰는데 변화보리의 이삭이 가지런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화맥이죠. 화맥이라고 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리맥자 써서 화맥이 토수상평야예요. 이게 가지런하게 올라온 거예요. 가지런하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쓰죠. 쓰기도 어렵죠, 선생님. 이거는 이제 변한 거예요. 글자가. 잘 보면은 이게 만들어지죠. 이게 변하는 거예요. Y자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칼도자 비슷하게 사람 인자예요. 네. 쓰는 법을 아래서 놓으면은 편하시죠. 이거를 C자가 붙여놨어요. 누가 해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자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지런할 제예요. 이거를 보통은 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게 하도 획수가 많으니까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쓰죠, 선생님. 근데 요 자는 잘 안 써. 어디서 쓰냐? 경제가 문제일 때 이 제를 많이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경제할 때. 예? 예,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풀어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글자로 바뀐 거예요. 세 가지 보물이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이삭이 가지런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말 중에 단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제가. 자, 제가면 어디서 나옵니까? 대학의 대표적인 거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가정을 이끄는데 어떻게 해요? 잘 가지런하게. 막 양쪽으로 삐뚤삐뚤하게 그런 게 아니라 가지런하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잘 자라도록 한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들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 제가 한다는 거는 잘 자랄 수 있고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신도 안 되니까 뭐 제가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치국이 엉망이 되죠. 그러면 평천하는 더욱더 안 되겠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이니까 대학에서. 자, 가지런할 제입니다. 자, 확장되는 단어가 어떤 거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배꼽제예요, 선생님. 우리가 배꼽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고기예요, 고기. 네. 참 재밌죠? 배꼽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육을 더하여
배꼽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소개해드리는 거는 설문에는 없죠.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후대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칼도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 칼도가 있죠. 그래가지고 베는 거예요. 사물을 가지런히 자르는 것이에요, 선생님. 중요한 거는 잘 자라게 하려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정을 한다고 그러죠. 잘 가지런하게 하려면은 가꾸고 다듬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제가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하려면은 사람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외웠죠. 그냥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냥 외워서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야 조제예요. 근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고기육을 당한다는 거고 여기다가 뭐예요? 칼 도자를 하면은 이 단어가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꼽제나 벨제에는 가지런할 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넘어가서요. 이제 건널제가 나와요. 오히려 이 단어는 배꼽제나 벨제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뭐를 더하냐면 물수를 더합니다. 물수를 더해서 강을 건너거나 중요한 거는 구제하는 것이다. 네. 뜻이 그래서 제민, 제세, 경제 여기 나오죠. 네. 자, 우리가 제민사상, 제세죠. 세상을 뭐예요? 건너거나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제자는 여기는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약자로 할게요. 혹시 역경에 가면은 수화기지에 화수미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수화기제 물과 불이 만나면은 이루어지는 거고 화수미제 불이 위에 있고 아래 물이 있으면은 미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복궁에 가면은 영재교 할 때 이 제자를 써요. 예. 근데 이 제자는 말하자면 무엇을 뜻하면 강을 건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뜻 자체가 뭐예요? 구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구제한 거예요. 그러면은 역경에 좀 어려운 책이지만 제가 만민이제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을 건너게 만민이제라는 그런 걸 써요. 여기다는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어려워서. 만민이라는 건 모든 백성이에요. 아직 안 배워서 만민이제예요. 모든 백성을 건너게 해. 모든 백성을 건너게 하는 거는 뭘까요? 혹시 여기 이제 나와있는 선생님이 이제 계시지만 만민을 구제하는 거는 먹거리입니다. 만민을 구제하는 거는 먹거리고요. 먹거리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먹거리는 어디 가서 사냐 하면은 쇼핑몰에서 삽니다. 예? 쇼핑몰에서 하면은 딱 갖다 줘요.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마트에 가서 샀으면 돼요. 그 전에는 어디에 갔냐? 시장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있고 그냥 요즘은 이 핸드폰으로 주문만 하면은 다 갖고 와요. 그죠? 이게 변한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우리 말하자면 생활 양식이 바뀐 거죠.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이제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은 더 익숙해져요. 그죠? 근데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은 말이 생활 양식이거든요. 한자로 하면.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 패턴, 그러니까 패턴도 영어죠. 이렇게 이제 영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만민이제인데, 만민이제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이제를 하는데 뭐를 만들어내냐면요. 뭐를 만드냐면 절구하고 공의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경에 들어있어요. 이 만민이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산업화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수렵사회 때는 따먹었는데 공의하고 절구, 공의라고 하면 저거 하지만 이게 방아 찢는 거요. 하고 절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곡식을
소출을 한 다음에 뭐예요? 찧어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도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건널 제자가 나와서 말하자면은 제자를 이게 돌아가 버렸네. 제자를 설명하느라고 하는 건데 건너게 하는 거는 강만 건너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는 것도 나와요. 그게 뭐냐? 배를 만들었다. 노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죠? 구제한다는 의미는 절구하고 공의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곡식을 빻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확장되는 단어로 넘어가면 이겁니다. 재계제예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일시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볼래 하면은 몸을 재개하라는 뜻이죠. 몸을 지난 시간에 안정한다, 정숙한다라는 의미 있죠. 뭐를 알거나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그 뜻은 뭐냐?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계야. 뭔가 잡다한 거나 불길한 거나 이런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접촉을 삼가하는 거죠. 접촉을 삼가하려면은 이제 우리한테도 문화에 남아있죠. 제사를 지내거나 제일 싫어하는 게 하는 것 중에 제사 지낼 때죠. 조선시대 같으면은 왕이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몸을 재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좋지 않으니까 왕이 직접 안 가죠. 오히려 말하자면은 신하를 보내죠. 네,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나쁜 거, 사악한 거를. 그러면 이런 단어를 통해서 문화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재계, 우리가 쓰는 거는 제실이죠. 이제 문화재나 이런 데 가면은 사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자에 남아있는 문화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문화유산도 결합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한글로만 이해하면은 결국은 그 뜻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자를 모르고 이거는 외울 수 있어요. 저게 제실이 있다. 근데 의미로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드림하우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드림하우스를 한글로 썼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면서 드림하우스. 한글 대단합니다. 그죠? 드림하우스예요. 근데 드림하우스 하면 알아들으세요. 선생님들이. 왜 알아듣느냐? 영어를 배워서요. 그쵸? 발음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문자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오면서 이거를 한글로 하면은 뭐지? 꿈집. 네. 꿈에, 우리는 조사를 쓰잖아요. 꿈의 집이죠. 이거는. 완전 순수한 한글이죠. 그러면 이걸 한자로 하면은 뭔가. 근데 실제로 뭔가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자체를 안 배워서. 네? 뭔가가 되잖아요. 근데 꿈몽자를 써서 가는데 이것도 우리는 뭔가라고 쓸 수가 있죠. 한글이 뭔가로도 쓸 수 있고 드림하우스도 쓸 수 있고 우리 순수한 의미 꿈의 집이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한글은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강의라고 해서 제가 한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글이 위대하는데 뭐냐? 한자가 원래 한글보다 원형에 담아있는 문명이 갖고 있는 문명이 만들어내는 한자에 그거를 이해했을 때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동모, 네, 별 얘기 다 하면서 오늘 끝냅니다. 이와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